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내일 개소식과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남북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갖추게 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5일 앞두고 지금 이 시각 판문점에서는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10시가 지났으니까요. 오늘 군사 실무회담이 있습니다. 10시부터.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난번에 있었던 장성급 회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이 담길 것 같은데 일단 핵심은 어떤 게 저희들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GP 철수 있죠. 그 DMZ 내에서의 그 초소를 서로 상호 이제 철수하는 방안들, 그리고 이제 그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등등등 포함해가지고 지금 가능한 분야에서의 군사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에 지금 경협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죠. 국제 제재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뭐 경제 협력을 하고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하면은 그게 군사 안보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이어진다는 게 전통적인 이론인데 이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경협이 대북 제재에 의해서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이제 군사 협력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관계 개선을 발전을 도모해 보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예. 북측이 전통문을 보내고 우리가 이제 제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했다는 데서 북측이 오히려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GP 철수 같은 경우에는 몇 킬로미터 내 몇 개를 뭐 어느 정도 동시에 철수를 하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양측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 GP 철수 문제는 아무래도 그 우리 측보다 이제 북한 측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철원 부분에서 이제 아까 보도했듯이 한국 전쟁 당시의 유해 발굴 작업, 그것을 또 용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무장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그 지뢰 제거 작업도 그렇죠.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협력 분야가 막혀 있고 또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일단 벽에 부닥쳤을 때 그러면 한국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실현할 수 있는 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양측이 취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미국 언론인 박 우드워드의 책, 그 공포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이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미국은 직접적인 국가안보 위기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정밀 타격이라든지 수뇌부 제거 작전 검토를 명령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남북 간에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합의 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런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네요. 과거에 이제 군사 공동이라고 있었는데 이런 합의가 좀 이제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남북 관계 때문에 진전이 되지 못했죠. 이번에 이걸 만든다면 합의서에 좀 담긴다면 정말로 긴장 완화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죠. 실제 남북 간의 합의서가 지금 한 60건 가까이 있는데 그 합의 내용들만 제대로 신청이 됐으면은 벌써 뭐 통일이 됐을 겁니다. 그 합의가 없어서 안 됐던 건 아니거든요. 이미 군사 공동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7년여 전에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 때부터 언급이 되었던 거고 이게 진짜 그대로 가동이 되고 한다면은 군사적 신뢰 그리고 긴장 완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이게 서로의 군비 통제 문제를 남북이 직접 소통하고 의논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 채널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 입장에서 이번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은 지난 열병식 때 재래식 무기 중심으로 군사 퍼레이드가 벌어졌죠. 보면은 어쨌든 뭐 열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군사력 위용을 가시하는 거니까 뭐 하는 것인데 ICBM이 안 나왔다는 거에 너무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는데 남북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그 재래식 무기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가 또 발전된 형태로 또 새로운 걸 또 보였죠. 그때 152mm 자주포 뭐 개량형 불세 3 뭐 이렇게 대전차 로켓 등등 해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재래식 군비 통제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남북 관계도 개선되어 있는 기미가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때문에 그 첫 일환 중에 하나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일 것 같아요. 내일 이제 개소식을 연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시적으로 365일 24시간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안보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개 이제 공동 연락 사무소의 기능은 이제 그 주권 국가끼리 공식적인 외교 관계 회복 전에 그 초기 단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성이라는 한 군데에만 남과 북이 이제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설한다는 건 사실 조금 개별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계속 발전이 된다면은 북측에서 뭐 세종시라든지 이런데 또 하나의 이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설한다면은 예. 좀 더 이제 국제 체제에서 보여지는 그런 관계 회복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그런 발전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제 미국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북한 비핵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남북 관계 회복이 너무 빨리 나오고 있다 해서 여기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과 보조를 맞추느냐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큰 과제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일 개소식에 미국 측 인사가 참석할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좀 불편한 심기 때문에 서로를 끌어오니까요. 지난번에 뭐 유류나 전력 공급 문제가 제재 대상이 아닌 좀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예외 인정 부분이 아직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방금 봉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쪽이 보는 불편한 심기 이후에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보조를 비핵화 남북 관계 진전이 같이 간다는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걸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연락사무소 개소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좀 관점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다를 건데 그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게 한 70년 가까이 된 굳건한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미국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불편하지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게 지금 한미동맹에서의 미국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남북관계 개선하면서 어쨌든 비핵화를 추동하는 견인력을 계속 유지하는 건 또 한국의 역할이고 그게 이제 한미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유리알이 있으면은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두 손으로 비핵화 유리알을 평화체제라고 하는 그 둥지로 안전하게 움직이는 걸 한미동맹이라고 이 한 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지금 역할 분담을 해서 미국은 국제사회 대북제재라고 하는 일관된 목소리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는 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 특수성을 또 유지하면서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길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역할, 보조를 맞춰 나간다고 그렇게 좀 큰 틀에서 좀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렇게 쭉 프로세스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엇박자가 아니라 한미 동맹이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보는 게 해주신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8일부터 20일 동안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사전에 실무회담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무회담에 대한 일정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아젠다 조율이 제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평양 측에서 우리 측에서 이제 300명 정도의 대규모 방북단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이제 맞아들이는 쪽에서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보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평양에서 그 개최를 주관하는 북한 정부 측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실무적인 그런 준비가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위급 회담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지난번 특사단 방북에서 워낙 처음에 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특사단이 방북 후에 미국, 중국, 일본의 그 방북 결과도 설명할 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도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고위급 회담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급박성이 없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특사단 때 이미 좀 마무리를 이미 의제 부분은 좀 마무리를 했을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사실 어느 정도 그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그래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공식적인 대면은 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라인을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을 수도 있는데 어제 청와대는 일단 선발대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거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발대를 빨리 가 선발대도 이제 의전 경호 문제를 다 일부 동선을 다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할 일이 많잖아요. 예, 할 일이 많은데 아마 좀 북한과 우리의 그 업무 방식이나 관행이나 생각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뭐 국제 기준이나 외교적인 의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실무진이 먼저 가서 다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를 다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북한 측은 아직은 이제 국제사회에 개방적으로 늘 활발하게 이제 정상 외교를 벌이고 있는 나라는 아니고 늘 이렇게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정상 외교를 하지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들은 이게 6월 12일 날 그때 싱가포르가 거의 이제 유일한 수십 년 만에 유일한 케이스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기술적으로 좀 아직 미비하거나 준비가 안 된 상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잘은 모르고 있는 두 수도 차례 있어요. 평양 정상회담의 그 노하우가 뭐 김정은 체제도 이어졌을 것 같은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거하고는 매뉴얼을 뭔가 좀 이게 다른 면모를 좀 보여주는데 그럴까요? 무엇이 돼야 할 것인지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지금 시간이 근데 짧잖아요. 예전에는 그 몇 달 전에 벌써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들어간 건데 지금은 뭐 합의한 것 자체가 막 1, 2주 사이에 지금은 정상회담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여력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구구절 이후에 사실은 9월 달이 계속 북한의 축제 명절 기간이죠. 거기에 온 국가적 자원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 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맞아들이고 남북 정상회담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 북한의 고민이 아마 조금 깊을 것 같습니다. 네. 평양을 방문했을 때 과거 이제 판문점에서 했었던 4.27 그 남북 정상회담 때 뭐 도보다리 산책이나 뭐 네. 깜짝 월경 같은 이벤트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이벤트가 있을까?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일까라는 데 좀 많은 관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좀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받아들이는 북한 평양에서 이제 결정을 좀 할 문제일 텐데 지금 뭐 빛나는 조국 같은 대집단체주가 지금 계속 공연을 하고 있죠. 보통 예전 관행으로 되면 한 20회 정도를 9월 9일 날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0회 정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마 양 정상이 가는 그런 깜짝 이벤트를 혹시라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이제 대집단체조가 예전처럼 뭐 체제 선전이나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으면은 불가한 것이죠. 안 예. 되는 것인데 이번에 공개된 좀 일부만 공개된 것으로만 봤을 때 빛나는 조국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을 때 평화와 경제 이야기 그리고 뭐 핵과 미사일 이야기들은 좀 다 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을 또 남북 정상이 본다면 더 완화시키거나 약간 조정을 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평화와 경제의 메시지를 담은 뭐 빛나는 조국을 같이 양 정상이 본다든지 뭐 하는 그런 뭔가 좀 깜짝 이벤트, 대규모 이벤트를 좀 평양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체조 같은 경우에는 집단 체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규모가 큰 그렇죠. 그런 이벤트가 되겠네요. 봉 교수님은 좀 어떤 걸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 재미있는 현상이 구구절 행사 때 그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론이 멋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드론을 이번에 동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화려한 환대를 하는 것은 이제 체감 감소 법칙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워낙 그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감동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그 북한 전문가께서 이야기하신 바대로 이제 껴안는 거는 충분히 했으니까 실질적인 일을 두 정상이 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 그리고 비핵화의 긍정적인 그 추동력이다. 이게 분리되거나 서로 상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급속한 그 남북 간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그 공동 프로젝트는 비핵화를 오히려 역행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키니까요. 이런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남북한 간에서 여러 가지 커다란 그런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철도 연결이라든지 광물 자원 개발이라든지 삼림 녹화라든지 돈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비준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에 관해서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3차 남북 정상에서 비핵화에 관한 어떤 좀 결정적이고 명확한 북한 정권의 결심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남북관계 진전도 결국에 가서는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관계 진전이 한반도 비핵화의 마중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그 안락 의자를 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안락 의자를 타고 있으면은 뭔가 진행되고 같은 느낌은 있지만 앞으로 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가야 되고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지 남북 관계도 경제 협력도 추동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방금 이제 봉 박사님 말씀하신 게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정적인 거에 나와야 된다 하셨잖아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잖아요. 일단 날짜와 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폼페이오 방북도 아직까지 재방북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미국 쪽이나 미국 뭐 줘야서 어떤 지금 반응을 내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미국 쪽에서 좀 더 강한 움직임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전문가들이 보여주시는 느낌은 어떠신지요? 네, 그죠.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의 메시지를 또 전달할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기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이제 나누겠죠. 허심탄회하게 나눌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다음 스텝이 아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으로선 비핵화와 뭐 그에 대한 안전 보장들에 대해서 반발씩 조금씩 앞선 이제 조치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들 아직 2차까지는 좀 실천적인 조치들이 나올지 깜짝 조치들이 정말 파격적인 것이 나올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비핵화 단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긴 여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까지만 비핵화 핵 리스트 신고를 하겠다는 구두 약속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또 뭐 그에 맞춰서 종전 선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약속 그 정도를 가지고 또 만나서 한번 또 얘기해보자 정도가들이 지금은 아마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일 것 같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아마 풍성하게 물밑으로 더 진행되고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